네, 마지막으로 기술 혁신을 통해 식물성 원료와 공법을 개발하고 낮은 칼로리 대비 단백질 함량이 높은 식물성 대체육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디보션 푸드의 심재민 중앙연구소 소장님을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도 퓨처푸드 테크 코리아의 콩고기 대체육에 관해서 강연을 하게 된 디보션 푸드의 연구소장 심재민입니다. 먼저 콩고기 대체육의 강연에 앞서서 디보션 푸드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보션 푸드는 2018년 10월에 설립한 약 3, 4년 정도 된 스타트업입니다. 미국에서 셰프 출신으로 활동한 이용민 이사와 박형수 대표, 그리고 연구만 하던 제가 미국에 한번 놀러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미국에 놀러 갔을 때 우연치 않게 임파서블 버거를 먹었는데 아까 전에 풀무원 실장님께서는 맛이 없다고 하셨지만 저는 맛이 너무 있었습니다. 그때 먹어보고 대체육은 맛이 있구나.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이 생각을 한 후에 국내에 와서 국내에 있는 콩고기를 먹어보았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거는 이건 내가 먹어봤던 그 맛이 아닌데 식감과 콩치가 너무 나기 때문에 저희 세 명은 이것을 연구를 하여서 어떻게든 만들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식감을 위해서 TPA 테스트로 스프링니스, 츄잉니스, 껌니스, 하드니스 등을 분석하고 향을 내기 위해서 효모와 오탄당, 유탄당 등 그런 것으로 향료를 제조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2021년에 감사하게도 저희에게 카카오, 삼성, 퀀텀, 카이스트 등에서 시리즈 A에 대한 51억 원을 투자를 해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저희는 충북 음성군에 대체육만 생산할 수 있는 독자적인 공장을 설립하였습니다. 그 설립이 있은 후부터 그 당해 2021년 11월에 코엑스 푸드위크에서 저희가 부스를 들어가게 되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약 5배 많은 4,000분이 저희를 찾아주셔서 저희의 제품을 드셔보시고 저희의 고객이 되어주셨습니다. B2B 쪽으로는 삼성 웰스토리, 한화, 오뚜기 등에서 저희는 지금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고 같이 지금 협업을 하면서 본생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경기권 레스토랑에서도 저희의 제품을 찾아주시고요. B2C 쪽으로는 저희가 올해 2월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B2C 시장에서는 이제 네이버 스토어나 쿠팡 이런 곳에서 저희의 제품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핸드폰이 있으시다면 지금 여기서 구매를 하시면은 오늘은 택배 시간이 지난 것 같아서 내일 모레면은 맛있게 가정으로 도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강연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을 하기에 앞서서 대학생분들도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이것을 최대한 쉽고 집에 가셨을 때 이해를 할 수 있으실 정도로 쉽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탄소 중립, 채식과 대체육, 디보션의 연구와 생산, 그리고 다양한 대체육의 진화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비가 와가지고 그런데 어제는 많이 더우셨죠? 생각보다 지금 그래도 6월달입니다. 아직 7, 8월이 남아 있습니다. 이 말은 10년 전, 20년 전 이때에는 그래도 6월은 참 따뜻한 그런 계절이었는데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면서 매년 1, 2도씩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7년 37개국 선진국과 유럽연합이 교토의정서를 협약을 하였는데 그때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초점을 맞추어서 협약이 진행되었습니다. 1차 공약 기간으로는 2008년에서 2012년, 2차 공약 기간으로는 2013년에서 202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하는 것으로 하였는데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등 빅4 그룹들이 공약을 불참하여 흐지부지하게 끝나게 되었고 공약 기간마저 끝나게 되었습니다.
2015년 파리 기후협약을 통해서 37개국 선진국뿐만이 아니라 개발도상국까지 포함하여 195개국에서 온실가스와 지구온난화에 관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감축 목표로는 계속 증진적으로 하는 것이고 2021년부터 적용이 되어 공약 기간이 없이 끝없이 진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4.4%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에서는 2030년까지 최소 40% 감축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탄소 발자국의 추이입니다. 단위는 킬로그램 CO2 이퀴밸런트이며 1kg을 생산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입니다. 소고기는 99.48이며 달걀과 두부는 3.16으로 약 32배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소고기를 드시지 말라는 말은 아니지만 대체육 섭취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체육을 섭취를 하게 된다면 탄소 중립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습니다. 육류나 유제품 대신 식물성 대체식품을 드시게 된다면 환경오염 발생률이 80% 이상 감소한다고 합니다. 채식을 하게 된다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16% 줄일 수 있고 물 소비량을 18%, 토지 사용량을 20% 줄일 수 있다고 핀란드 헬싱키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식품음료식품에서 채식을 하는 분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왜 채식을 하시나요? 그때의 답변이 5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건강 때문에 채식을 합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죽어나가는 동물 보호를 위해서 윤리적인 이유로 채식을 합니다. 육류를 섭취하는 가정에서 환경오염, 물 부족, 지구온난화 문제가 심각해져서 환경 보호를 위해서 채식을 합니다. 많이 먹는 그 과도한 육류 섭취로 인해서 내 몸이 살찌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위해 채식을 합니다. 동물성 단백질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것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체질 개선을 위하여 채식을 한다고 밝혀졌습니다. 한국채식연합에 따르면 2008년에는 우리나라의 15만 명 정도가 비건이거나 플렉시테리언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2021년에는 약 17배가 증가한 250만 명이 채식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 정도인데 20명 중에 1명꼴로 채식을 하는 것입니다. 비건의 종류는 총 6가지 정도를 들 수가 있는데 비건, 락토오보, 페스코, 폴로, 플렉시테리언이 있습니다. 비건은 육식을 완전히 거부하는 자로 채식만 드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락토는 우유, 오보는 다음과 같이 계속 이런 분들이신데 플렉시테리언이라 하면은 채식주의자이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육류를 드시는 분들입니다. 이렇게 비건이 6가지 종류가 있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대체육을 만드니까 비건이겠지라고 생각을 하시겠는데 저는 솔직히 저도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간헐적으로 채식을 하고 있습니다. 강요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 같은 분들이 많이 모여지면 지구 인구가 70억 명인데 일주일 중에 하루만 채식을 하게 된다면 10억 분의 동물 보호와 환경 보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채식을 해야 되는데 그냥 샐러드 먹고 이렇게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체육이라는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체육은 단백질 등 전통 육류를 대체할 수 있는 성분을 지닌 식물성 원료를 바탕으로 구현한 식품을 말하며 대체육의 종류가 3가지가 있는데 식물성 고기, 배양육, 식용곤충이 있습니다. 식물성 고기는 디보션이 지금 행하는 일이며 식물, 해조류, 미생물 등에서 추출한 식물성 단백을 이용해 만든 고기입니다. 배양육은 랩에서 체외 배양을 통해 생산된 조직 또는 세포를 바탕으로 생산하는 고기를 말하며 식용곤충은 메뚜기, 귀뚜라미 같은 식용이 가능한 곤충으로 만들어지는데 국가마다 혐오하는 것이 달라서 국가마다 차이가 존재합니다. 식물성 고기는 식물성 조직을 핵심으로 개발하며
대표적인 원료로는 대두, 밀, 완두 등이 있습니다. 육류 식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익스트로전 메소드를 사용하며 새로운 원료로는 렌틸콩, 병아리콩 등이 있는데 렌틸콩, 병아리콩이나 대두들은 콩취가 나기 때문에 현재는 해조류, 미생물 등을 원료로 연구개발 중에 있습니다. 피맛의 주요 성분은 햄 성분 등이 있으며 대중화를 위해서는 향, 맛, 식감 등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기존 육류와 대체육의 장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대체육은 대량 생산이 가능하면서 생산비가 저렴합니다. 배양육은 기술적 장벽이 존재하며 고가이고, 한 예로 최근 한 1년 전에 이스라엘의 대통령께서 그 배양육을 드셨는데 그때 햄버거 패티 한 장이 3억 6천만 원으로 정말 고가입니다. 식용곤충도 마찬가지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며 생산비는 하락 중이고, 기존 육류는 지금 대량 생산은 가능하지만 언젠가는 한계가 존재할 것입니다. 한계가 존재한다는 말은 점점 지구의 인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2067년쯤에는 지구의 인구가 약 100억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그 100억 명을 커버할 수 있는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서 언젠가는 육식은 고갈이 될 것이며 또한 원재료 상승이 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먹는 육류들로 인해서 생산비는 상승할 것입니다. 자원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은 대체육과 배양육, 식용곤충은 매우 적지만 기존 육류는 물을 많이 마시고 곡식도 먹고 하기 때문에 자원 사용량은 높고, 많이 배설을 하고 트림을 하고 방구를 끼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체육, 배양육, 식용곤충은 동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복지 문제가 없지만 기존 육류는 동물의 복지 문제가 있습니다. 대체육은 식물성 단백질이 많으며 트랜스지방 같은 콜레스테롤이 없기에 건강할 수 있고 식중독 감소에도 안전성이 있습니다. 배양육은 아직 실용화된 제품이 없어서 검증된 제품이 없기 때문에 과학적인 기술 공포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용곤충은 단백질은 많지만 보이는 혐오감 때문에 알레르기 우려로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 4월 소비자 리포트에 따르면 그렇다면 대체육은 어느 정도 알고 있을까요? 대체육은 그래도 알고 있다와 들어본 적이 있다는 96.8%이고 배양육에 대해서는 모른다가 38.2, 들어본 적이 있다가 40.4, 알고 있다가 21.4%로 배양육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육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드셔보셨을까요? 대체육을 들어본 적은 있지만 드셔보셨던 분들은 63.2%고 드셔보신 적은 없다가 36.8%, 여성이 남성보다 1.7배 정도 많았으며 대체육의 맛의 만족도는 만족한다가 34.6%, 보통이다가 41.2%, 만족하지 않는다가 24.2%로 저희 디보션 푸드나 식물성 연구를 하는 기업에서는 보통이다와 만족하시는 분들을 빨리 만족시켜서 맛있게 드시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대체육은 환경에 도움이 된다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72.6%, 대체육은 안전하다가 55%, 육류보다 건강에 도움이 된다가 50%로 식물성 대체육에 대한 소비자들은 환경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글로벌 마켓 데이터에 따르면 2015년 전 세계 대체육 시장 규모는 36억 7,500만 달러였으며 점점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60억 3,600만 달러로 약 7조 원 정도 7조 원 정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에이티커니에 따르면은 앞으로 3년 뒤에는 글로벌 육류 시장의 포지션이 일반 육은 90%, 식물성 대체육은 10%로 10개 중에 하나 정도는 식물성 대체육으로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2030년에는 육류가 90에서 72%로 식물성 대체육가 조금 증가한 18%, 배양육은 이때부터 이제 상용화가 되어서 10%로 될 것이며 2040년도에는 육류보다 과반수가 높아지는 배양육과 식물성 대체육이 60%를 상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 배양육이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않았고 그 과학적 깊이로 인해 소비자들께서 아직은 혐오라는 단어라기보다는 기피하시는 것들, 안정성에 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식물성 대체육이 점점 더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육의 필요성, 축산업에 의한 환경오염 문제, 소고기를 생산할 때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72%를 사료를 사용합니다. 이것이 육류로 가지 않고 인류에게 환원이 된다면 기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소고기 1kg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곡식 7kg과 물 15.5톤을 사용하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성이 대단히 좋지 않아 환경오염 및 식품 부족 현상에 진행되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육류는 또한 메탄가스를 연 10억 톤 정도를 발생시키는데 이 정도의 규모는 필리핀의 뚝뚝이부터 하늘을 나는 비행기까지 전 세계 운송수단의 4배가량 차지한다고 합니다. 넷제로의 실천, 건강, 환경보호, 식량 해결, 동물 복지를 대체육을 저희가 맛있게 만들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맛있게 드셔서 가정에서 같이 탄소 중립에 노력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대체육은 어떻게 만들까요? 대체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테지만 TSP, TVP, HMMA를 들어는 보셨을 텐데 이게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TSP란 텍스처 소이 프로테인으로 말 그대로 소이, 콩입니다. TVP는 베지터블로 콩보다 포함 관계인 대두, 밀, 귀리, 버섯 등이 있으며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료를 탈지 후에 익스트루더를 사용하여 고온 고압에서 압출을 시킵니다. 고온 고압을 압출을 시키다 보니 최종 산물은 드라이한 프로덕트가 나오는데 이것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물에 수화를 시켜서 패티 등 이런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일반 콩을 물에 수화를 시키니까 이게 씹었을 때 콩취가 나고 식감이 좋지 않기 때문에 HMMA란 기술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이 모이스처 메이트 아날로그라고 고수분 대체육 제조 기술을 말합니다. 원료는 TVP와 같으며 방법 또한 같지만 고온 고압 고수분으로 압출하여 웻 프로덕트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것은 드라이의 프로덕트는 물에 수화를 하지만 이것은 웻 프로덕트라서 고깃혈처럼 찢어질 수 있는 최종 산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연구팀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예 중에 하나인데요. 이 연구원께서는 수분 함량과 수분 활성도를 측정을 하면서 미생물에 대한 그런 것이나 식감 이런 것들을 지금 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원께서는 색소를 만들면서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해 드리겠지만 예를 들면은 삼겹살이 빨갰었는데 가열을 해서 갈색을 내는 마이야르 반응 같은 그런 것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B2B나 B2C 같은 연구가 과제가 들어오면 화목하게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들을 통해서 저희는 실제 육류 대비 80% 이상 흡사한 영양소, 질감, 특성이 있는 식물성 대체육 제품을 구현하였고 고단백질 함량과 낮은 칼로리, 0% 콜레스테롤을 함유한 식물성 대체육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아까 전에 시연 회장? 거기서 보셨을 텐데요. 이게 디보션 미트입니다. 이 디보션 미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식물성 단백, 식물성 결착제, 식물성 지방 구성물, 식물성 피가 필요합니다. 식물성 단백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BTVP 생산 기술을 통하여 식물성 단백을 만들게 되고 이 단백들을 뭉쳐주기 위해서 식물성 결착제를 만들어줍니다.
이때 이 저희 식물성 결착제는 천연 첨가물을 사용하고 그 글루텐이나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식물성 지방 생산 기술과 식물성 지방 응고점 유지 기술을 통해서 실온에서도 이 하얀 반점, 이게 물과 기름들이 섞여 있는 것인데 실온에서 녹지가 않습니다. 실온에서 녹지 않고 이제 가정이나 식당에서 구우셨을 때 하얀 반점은 녹으면서 육즙이 팡 하고 터지는 그런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빨간색이 갈색이 되는 식물성 피 생산 기술과 식물성 피 발효 공법을 통해서 저희 디보션 미트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 디보션 푸드는 맞춤 생산 설비로 자체 생산 공장에서 이루어집니다. 100% 식물성 원재료를 취급하며 모든 제품은 OEM이나 ODM을 주지 않고 단독 생산 공정을 통해서 꼼꼼히 품질을 확인 후에 유통을 합니다. 저희는 하루에 1, 2톤 정도를 만들 수 있는 대량화 생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곡물 원재료와 식물성 피를 제조하여 갈변화된 BTVP 제조 기술과 식물성 지방, 착색제, 응고제, 보존료, 산화방지제를 넣지 않은 천연 첨가물을 통해서 하나의 미트를 저희 공장에서 만들어냅니다. 이 A, B, C, D 이 뜻은 저희는 같은 회사의 식품 설비 기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같은 설비 회사의 기계를 쓰게 된다면 저희 공장에 많은 분들이 견학도 오시고 하시는데 저희 공장의 설비들을 보시고 따라할 수 있는 모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다른 각기 회사들의 제품을 각기 다른 기계들을 사용하고 디보션에서 채용된 전문 공무분들께서 기계를 조립 후 원플로우 형태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백문이 불여일견 디보션 푸드의 생산 공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보션 푸드의 공장은 충북 음성군 삼성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저희는 지붕에는 태양광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곳은 저온 작업장이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식물성 피 이런 것들이 지금 반죽이 된 상태입니다. 이 반죽된 곳에 저희가 직접 만든 지방 구성물을 넣게 되어 이것을 균일하게 혼합을 하고 진공을 잡게 됩니다. 이 진공이 된 게 나온 것은 와곤에 담겨서 성형기로 가게 됩니다. 성형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각기 다른 몰드에 95g, 115g, 350g 등 소비자께서 원하시는 크기에 따라서 저희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요. 이 제품은 이제 CCP를 잡을 수 있는 급속 냉동 스파이럴 프리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패티는 이제 아주 추운 영하 45도에 들어가게 되고 35분가량 추운 곳에서 꽝꽝 얼려져서 미생물들을 제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 제품들은 유통기한이 날인되고 진공 포장을 하게 됩니다. 이 진공 포장한 것들은 내포장 후에 중량 선별을 통해서 금속 검출기를 통해 완제품 냉동 창고에 들어가고 이제 주문이 들어오게 되면은 각기 고객님들에게 배송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미트들의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는 한 개당 115g으로 동일 제품군 대비 낮은 나트륨과 고단백 영양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콜레스테롤, 글루텐, 트랜스 지방은 함유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쫄깃한 식감과 깊은 풍미와 마블링이 장점입니다. 그럼 이 장점들은 다른 일반 대체육들과 무슨 차별점이 있을까요? 차별성으로는 크게 4가지를 볼 수 있는데 일반 대체육들에 비해 칼로리는 44%이 낮고 그리고 나트륨은 53%가 낮습니다. 이 나트륨이 53%가 낮은 것은 다른 기업들은 그 콩취를 잡지 못해서 그 다량의 시즈닝과 염지제를 하게 되는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6가지의 그 기술들이 지금 특허 출원 중에 있고요. 이것들을 통해서 나트륨을 넣지 않고도 콩취를 잡아내게 되었습니다. 차별점 두 번째로는
혹시 대체육을 드셔보신 분들이 있으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시게 되면 이 하얀 반점 같은 거는 국내 유일한 제품입니다. 이 하얀 반점이 아까 육즙이 팡 하고 터지는 그런 장점도 있지만,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 또한 BTVP 갈변 기술을 통해서 쫄깃한 육질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연구를 위해 2018년도에 법인을 설립하였고, 그 전부터 미국에서 갔다 온 그 전부터 연구 개발을 하였지만, 이 연구 개발을 위해서 저희는 올 2월에 제품을 출시하였습니다. 5년간 참 힘든 기간 동안이었습니다. 차별성 세 번째로는 일반 대체육들도 콜레스테롤은 함유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글루텐마저 함유되어 있지 않습니다. 디보션 미트는 다른 제품들을 보시면 대두, 밀, 함유 이렇게 써 있을 텐데, 저희는 알레르기 함유 물질에 밀이 있지 않습니다. 그 밀이 함유되어 있지 않다는 말은 결착 같은 경우도 저희는 밀단백이나 이런 것을 넣지 않고 밀단백질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차별성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플라스틱이 점점 사용량이 증가되고 있지만, 편리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폐기물이 되었을 때는 참 심각합니다. 폐기물이 되었을 때 녹지 않고, 그리고 녹지 않기 때문에 지구가 많이 아파합니다. 이 지구의 아픔을 저희는 케어해주고 싶어서 디보션 푸드는 탄소 중립을 위한 레스 플라스틱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디보션 푸드는 사회적 기업으로서 ESG 경영을 실천하고, 불필요한 과대 포장을 줄이면서 제품의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플라스틱 트레이를 없앤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넷박스나 이런 것들은 다 FSC 인증을 받은 패키지를 사용하고 있고요. 최근에 식물성 회사들이 플라스틱을 사용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플라스틱을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 저희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디보션 미트는 아까 전에 있던 그것과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맛을 주고 싶어서 멕시코의 맛을 가진 플란타 타코 맛, 허브솔트 맛, 제육볶음 맛, 매콤 제육볶음 맛, 불고기 맛에 5가지 정도 파생이 되어 있고, 한국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하여서 떡갈비를 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체육에 대해 쉽게 다가가게 할 수 있도록 만두 5종을 출시하였으며, 앞으로는 소세지나 돈가스 등 점점 더 육류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대체육 진화에 대해서는 디보션 푸드는 지금 현재 선행과제로 3D 푸드 프린터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3D 프린팅 기술은 낮은 원료 비용과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식육의 복잡한 구조를 노즐과 잉크 카트리지를 통해서 실제 식육과 유사한 식감과 맛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성 대체육의 한계인 분쇄육과 일반 다짐육 형태가 아닌 홀컷의 원육의 형태를 만들 수 있고, 이중 적재를 하다 보니까 공산품처럼 동일한 품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디보션 푸드는 빠른 연구 개발과 OEM, ODM을 통해서 식물성 대체육의 유니버스를 개척하며 건강한 가치와 윤리를 지향하는 고객을 타겟으로 식물성 식단으로 만드는 건강한 가치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보션이 탄소 중립을 위해 대체육 시장을 개척할 테니 맛있게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상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또한 건강과 다이어트 때문에 대체육을 먹기도 하는데요. 자세한 설명해 주신 심재민 소장님, 강연 감사합니다. 이제 사전에 들어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직까지 식품성 고기 제품을 맛본 사람들 가운데 맛이 없다는 반응이 적지 않습니다. 디보션 푸드는 이런 점을 어떻게 차별화하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모든 디보션 푸드뿐만이 아니라 모든 식물성 대체육을 만드는 회사들의 가장 큰 중요한 점입니다. 혹시 대체육을 드셔보신 분 계십니까? 맛이 없으셨죠? 그러셨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혹시 저희 제품을 드셔본 분 계십니까? 없으시네요. 저희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대체육의 하얀 반점, 그것으로 풍미를 잡았고, 저희가 이 연구 개발을 함에 있어서
식물성 대체육이 타겟이 아닌 소고기를 타겟으로 하여 TPA 테스트를 통해 식감 이런 것들을 지금 잡아 놓았고, 그렇게 되면 이따가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제가 배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재민 소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